이번 시간에는 10.3절 생성 적대 신경망을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생성 모델을 구현을 해봤는데, 사실 오토인코더보다 훨씬 뛰어난 모델이 그 겐이라고 불리는 생성 적대 신경망이에요. 2014년에 구펠로라는 분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한 6년, 7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고요. 걔는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하면 이제 생성 적대 신경망. 그 여기 이제 그 이 어드버서리얼이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하죠. 얘는 이제 그 적대적인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붙었냐면 걔는 두 개의 모델을 사용을 해요. 하나는 그 생성 모델, 하나는 그 분별 모델. 이 두 개의 모델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학습을 하는 그런 원리이어서 이제 어드버서리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현재는 이제 프로그램이 가장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맨 도입부에서 봤던 이 8개 영상, 얼굴 영상 중에 그 어떤 게 실제 영상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이 다 7개는 생성한 거고 프로그램으로. 얘가 이제 그 실제 영상인데, 그 핀란드의 그 수상이에요. 그 산나 마린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 얼굴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 생생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겐의 원리를 보면 생성망 G하고 분별망 D가 있어요. 얘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얘는 이제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G, D라고 책에서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생성망은 가짜 샘플을 만들어내요. 분별망은 이 가짜 샘플이 들어오고 훈련 집합에 있는 진짜 샘플이 들어오면 그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해주는 그런 신경망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진입 판정을 생성망한테 알려주면 이 생성망은 그걸 보고 좀 더 정교한 그런 가짜 샘플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생성망도 아주 그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가짜 샘플을 만들어낼 테고, 분별망은 아주 쉽게 그 가짜하고 진짜를 구별을 할 테고, 이 진위를 그 다 맞추기 때문에 생성망은 그걸 보고 좀 더 정교한 가짜 샘플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그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생성망은 위조집회범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분별망 이제 경찰로 볼 수 있는데, 위조집회범은 계속 그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그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진짜하고 비슷한 애들을 만들어내고, 경찰은 더 정교한 어떤 장치를 가지고 구별해내고, 뭐 이런 관계로 볼 수가 있죠. 우리 생활에서는 경찰이 결국 이겨야 돼요. 정의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겐에서는 결국은 이제 생성망이 이기고, 나중에는 이제 분별망을 버리고 이제 생성망이 굉장히 고도화되면 그때부터 이제 얘를 가져다가 그 샘플을 생성하는 데 갖다 쓰는 그런 구도죠. 먼저 이제 그 겐의 구조를 보면 이제 분별망 D가 있고 생성망 G가 있는데, 분별망 D는 아주 그 단순해요. 우리 앞에서 썼던 거하고 비슷해요. 얘는 이제 그 엠리스트를 예로 들었는데 28 by 28이죠. 그래서 컨볼루션 풀링, 뭐 컨볼루션 풀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풀리 커넥트 레이어 하고, 그 다음에 그 출력 노드는 딱 한 개고. 왜 출력 노드가 한 개냐면 얘는 가짜냐 진짜냐 이것만 구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은 진짜고 0은 가짜고 뭐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쓰는 그런 노드 하나만 출력층에 있으면 되고요. 생성망은 입력이 뭐냐면 잠복 공간의 어떤 한 점이에요. Gdim 차원에. Gdim 차원에.
그래서 그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해서 그 잠복 공간 한 점을 만들어내면 또 얘도 이제 컨볼루션, 뭐 풀링, 컨볼루션 풀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28 x 28 그 숫자 맵을 만들어내 주고요.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그 오토인코드하고 비슷해서 이걸 코딩하는 일은 아주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학습이죠. 학습은 좀 까다로운데 이 중에서 그 분별망은 비교적 쉬워요. 분별망은 여기 이제 훈련 집합이 있죠. 진짜 샘플이 있고 생성망에 그 잠복 공간에 점을 받아가지고 가짜 샘플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해내죠. 그럼 분별망은 이 가짜 샘플은 0으로 레이블이 돼 있고 0으로 레이블이 돼 있죠. 진짜 샘플은 1로 레이블이 돼서 그 분별망이 출력하는 걸 보고 이제 이 격차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그 오차를 보고 이제 학습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고요. 그러니까 그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전하고요. 근데 생성망은 조금 복잡한데 생성망은 이제 잠복 공간의 한 점이 랜덤하게 뽑혀서 그 나오면 생성망이 가짜 샘플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게 가짜니까 0이라는 레이블을 가져야 될 것 같지만 1이라는 레이블을 줘요. 왜 그러냐면 이 분별망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 샘플인데 얘는 1이다 진짜다 이렇게 주고 학습을 하는 거죠. 이때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분별망이 있는데 분별망에 여기 이제 그 회색으로 이렇게 그 칠을 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가중치를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습이 된 분별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성망이 있고 여기 이제 분별망이 있는데 얘도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얘도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데 입력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출력 레이블이 1이 돼야 되는데 이 분별망도 가중치를 풀어버리면 분별망도 학습을 하거든요. 그 분별망이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이 가짜 샘플을 주고 1을 줬기 때문에 이 바보로 만드는 거죠. 유저 지폐를 진짜 지폐로 이렇게 학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망은 고정을 해야 돼요. 고정을 해서 그 학습이 안 되게 하고 얘가 학습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생성망을. 그래야 이 분별망, 지금까지 똑똑해진 그 분별망을 그 속일 수 있게 이 가중치가 학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 원리에 따라서 이제 개인을 구현을 해보면, 자, 엠리스트 가지고 합니다. 그 엠리스트 로드 데이터 해서 하고, 여기 이제 그 마이너스 1에서 1 구간으로 그 정교화를 하고, 그 리쉐입에서 인풋을 할 형태를 갖추고, 여기 보면 이제 배치 사이즈 64로 했고, 에폭을 5000번 돌고, 드롭아웃도 적용을 하네요. 0.4에 40%, 배치 노멀리제이션도 적용하고요. G팀은 이제 100차원으로 했네요. 100차원으로. 자, 이 부분이 이제 생성망의 구조를 분별망이죠. 디스크리미네이터. 분별망의 구조를 만들고 얘가 이제 생성망의 구조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분별망 구조, 생성망 구조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 펑셔널 API 형태로 코딩을 했네요. 자, 인풋이라는 거 해서 28바 28바 1이 들어간다는 거, 디스크리미네이트 인풋 하고 컴브 2D 드랍아웃 적용하고 컴브 2D 드랍아웃, 컴브 2D 드랍아웃, 컴브 2D 드랍아웃 하고 플래튼 한 다음에 댄스 하고 여기 이제 노드는 한 개로 했고요.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로 했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인풋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델 호출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인풋, 디스크리미네이터 아웃풋 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이름의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해놨어요. 얘가 바로 그 분별망이에요. 분별망. 그 다음에 생성망은 그 Gdim
차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풋에서 그 정의를 했고요. 제너레이트 인풋. 그 다음에 그 댄스층을 하나 둬서 3136개의 노드를 줬네요. 그 다음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적용을 했고, 액티베이션 내로 적용했고, 그 다음에 그 루시에입에서 3136 차원을 7x7x 64로 어떤 맵 형태로 바꿨고, 그 다음 업샘플링 해가지고 그 업샘플링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컨브 2D 배치 노멀리제이션 액티베이션 업샘플링, 컨브 2D 배치 노멀리제이션 액티베이션 컨브 2D 배치 노멀리제이션 액티베이션 컨브 2D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채널이 하나에서 한 개의 영상만, 즉 그 맵이 하나 나오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마지막 것을 이제 제너레이터 아웃풋, 맨 처음 걸 제너레이터 인풋하고 모델해서 제너레이터 인풋, 제너레이터 아웃풋하고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객체를 만들었죠. 이 제너레이터라는 객체가 바로 생성망 G죠. 그래서 이제 분별망 D를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이름의 객체로 만들었고, 생성망 G를 제너레이터라는 이름의 객체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 DG를 설계를 했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학습 과정인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컴파일을 아담으로 했어요. 그 다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고, 그 노드가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0 아니면 1로 적어놓은 거고. 분별망 학습원은 함수를 한번 봅시다. 이 train discriminator가 분별망을 학습원인데 매개 변수로 x train을 받았네요. 리얼 이미지죠. 실제 이미지. 일단 그 랜드 인트를 해가지고 그 x train에서 배치 사이즈 개를 랜덤하게 뽑아요. 아까 배치 사이즈 64로 했던 거예요. 64네요. 그래서 그 64개를 랜덤하게 뽑아서 이제 C라는 그 인덱스에 담고, 그 다음에 X트레인에서 그 인덱스 줘가지고 그 리얼이라는 그 64개의 샘플을 그 리얼에 담고, 그 다음 리얼을 그 주고, 그 다음에 그 레이블은 np1 해가지고 배치 사이즈 개수만큼 해서 이제 그 1을 준 거예요. 1을. 모든 다 1이죠. 얘는 이제 리얼한 실제 영상이니까. 그리고 트레인은 배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얘는 이제 피트하고 유사한 애인데, 피트는 보통 이제 학습 데이터가 다 확보가 됐을 때 피트를 호출해서 이제 한꺼번에 그 에폭만큼 이렇게 돌리는, 뭐 이럴 때 보통 사용을 하고, 트레인은 배치는 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배치를 만들어서 다음에 또 학습을 하고 또 배치를 만들어서 또 학습을 하고 이럴 때 보통 써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죠. 64개를 랜덤하게 뽑아서 그 학습을 하죠. 그러고 또 얘를 또 줄여서 또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fit 대신에 이제 train은 batch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랜덤 노멀에서 0에서 1 사이에 그 0에서 1 사이에 그 난수를 생성을 해요. 그 Gdim 차원에 난수를 생성을 하죠. 그것을 배치 사이즈만큼 하죠. 근데 배치 사이즈가 64니까 64개의 그 64개의 그 아까 100차원 Gdim 100차원이었죠. 100차원의 그 벡터를 그 만들어내죠. 랜덤하게 생성을 한 다음에 제너레이터 가지고 프리딕트를 하는 거예요. 제너레이터를 프리딕트를 하는 거죠. 그 제너레이터한테 그 너 생성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요 일을 하는 거죠. 요 잠복 공간에 Gdim 차원의 난수를 생성을 해서 요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그 배치 사이즈 64니까 64개를 하는 거죠. 64개를.
그러고 그놈을 이제 페이크라는 데다가 담은 거예요. 근데 가짜 영상 그 64개를 여기다 담아놓고 그 트레이는 배치라는 함수를 가지고 그 학습을 하는 거예요. 페이크 주고 이때는 지로를 주고 np 지로 해가지고 레이블을 0으로 주고 이건 가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는 1이라고 진짜다고 알려주고 여기서 이제 가짜니까 가짜라고 알려줘서 진짜에 대해서 64개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짜 가지고 64개 가지고 학습을 하고 진짜는 훈련 집합에서 뽑고 가짜는 그 지딤 차원의 난수를 생성해서 프리딕트 가지고 만들어내고 제너레이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성망의 학습인데 생성망의 학습은 지금 이 부분하고 지금 이 함수죠. 여기 보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트레이너블을 false 놨어요. 그래서 이거죠. 여기 분별망을 그 학습이 안 되게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고정을 시키고 겐의 인풋 이제 겐이라는 모델을 만드는데 이 전체를 이제 겐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체를 이제 겐이라고 그랬는데 인풋은 gdim 차원이고 그 다음에 그 겐 인풋을 여기죠. 64차원짜리 겐 인풋을 제너레이터다 집어든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다 집어넣었어요. 이거죠. 여기서 이걸 만든 다음에 생성망에다 집어든 다음에 분별망에 집어넣어서 이 5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겐 인풋을 제너레이터다 둔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넣고 그러면 이제 겐 아웃풋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겐 인풋, 겐 아웃풋을 그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겐이라고 그랬죠. 그 겐의 컴파일은 옵티마이즈 아담 썼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트레인 제너레이터가 그 겐을 학습을 하는 애예요. 한번 봅시다. 일단 그 랜덤 노멀에서 0에서 1 사이에 gdim 차원의 벡터를 배치 사이즈계만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이제 P다 담은 다음에 겐을 학습을 하는데 트레인은 배치라는 함수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P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레이블을 1로 줬어요. 레이블을 1로 줬죠. 가짜 샘플인데 이거 진짜다 이렇게 해놓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구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75행에서 이제 그 86행까지가 학습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100 에포크마다 그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그 생성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이렇게 보는데 에폭을 아까 5,000으로 뒀던가요? 5,000이네요. 5,000. 5,000 한 번 플러스 1이니까 그 반복을 하면서 트레인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호출해요. 이거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을 한 다음에 트레인 제너레이터를 호출해요. 얘죠. 그런 다음에 if i 모드 100이 0이면 이거 100세대마다 지금 이걸 하는데 얘는 사실은 이제 없어도 되는데 우리 그 답답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100세대마다 제너레이터 프리딕트를 호출을 하고 랜덤 노멀 해가지고 그 gdim 차원의 그 0일 사이에 난수를 생성을 해가지고 gdim 차원에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그 제너레이터에다 집어넣어서 프리딕션을 해보는 거죠. 즉 영상을 생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놈을 img에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놈을 리쉐이버 해가지고 그 실제로 그려본 거죠.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20개를 20개씩요.
20개씩 그려본 거죠. 이제 보면 맨 처음 F폭이 제로일 때예요. 거의 뭐 아무 형태가 없죠. 그 다음에 이 100세대 지나니까 무언가 획 비슷한 게 이렇게 나타나요. 얘가 이제 그 200세대네요. 이게 그 얼추 이제 그 길다라는 획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아직 숫자 형태는 못 갖췄고, 이게 이제 300세대, 간혹 뭐 0, 5, 5, 뭐 약간씩 이제 그 모양을 갖추고, 얘가 이제 2000세대네요. 조금 이제 숫자 모양들이 좀 드러나고, 얘가 2000세대인가요? 그래 점점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5000세대네요. 마지막 5000세대 보면 얼추 이제 그 좀 숫자가 아닌 것도 있지만 숫자 모양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학습을 다 마쳤어요. 그 5000세대만큼 마친 다음에는 50개를 그 만들어서 그려본 거죠. 걔가 바로 얘죠. 예. 학습을 마친 거 가지고 한 거예요. 보면 0이고 3이고 이거 뭐 9고 1 같고 얘는 7 같고 얘는 좀 이상하고 3 얘도 좀 이상하고, 뭐 얼추 한 반 정도는 그 숫자 비슷에 가까운 놈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개를 이제 그 여러 측면에서 뭐 네트워크 아키텍처라든지 또는 에폭을 좀 늘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더 정교한 그 생성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엠니스트 가지고 겐을 구현을 하고 실제로 생성을 해본 거고요. 10.4절은 그 인공지능 이제 패션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패션 엠니스트 있잖아요. 이걸 활용을 해서 패션을 설계하는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보는데, 패션 디자이너는 그 꾸준히 이제 어떤 새로운 그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되죠. 그 디자인이 그 아주 괜찮아야 사람들이 많이 사고 수익이 최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매일매일 이걸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죠. 그래서 도대체 이 디자인을 어떻게 또 만들어야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생성 모델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학습을 해놓고 생성 모델을 클릭을 계속 하면 난수가 생성이 되면서 난수 생성을 하고 실제 이미지가 나오고 난수 생성되고 이미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중에는 이제 쓸만한 게 있고 쓸만한 게 그 쓸만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 쭉 보면서 자기가 이제 골라내면 되는 거죠. 골라내면 되고, 아예 디자이너가 없는 비즈니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웹을 통해서 생성 모델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들어와서 생성 모델 조작하는 거죠. 클릭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떤 티셔츠든지 부츠든지 그 디자인이 나오죠. 뭐 그 무한대게 생성해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게 쭉 그 생성을 해내다가 보고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은 있으면 골라서 걔를 이제 최종적으로 그 입력을 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생산 라인으로 전달이 되고, 생산 라인은 뭐 3D 프린터나 로봇 이런 걸 가지고 재단도 하고 뭐 그 봉제도 하고 그래서 그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냥 그 배송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디자인은 세상에 딱 하나뿐이죠. 좀 기분이 좋죠, 고객들은. 그런데 이제 활용을 한 걸 한번 해보자 이런 거고요. 그 앞에서 해봤던 엠니스트 가지고 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제 패션 엠니스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9번 부류를 골라내네요. 이제 9번 부류가 그 앵클 부츠거든요. 근데 부츠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이제 그 숫자도 10개 부류 다 했는데, 예를 들면 뭐 팔자만 뽑아가지고 한번 하면 훨씬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자만 뽑는 것은 맨 처음에 여기 이제 그 라인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되는데, 뭐 요거 비슷한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0세대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100세대 지나니까 200세대 지나고 300세대니까 300세대 지나니까 약간 그 신발 모양이 나오고 1000세대 지나니까 비슷하고요. 2000세대 지나니까 어떤 이 표면에 어떤 패턴 같은 것들도 드러나고 3000세대, 4000세대 이것은 이제 마지막 5000세대 돌은 다음에 50개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얼추 뭐 괜찮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품질 평가를 하면 그냥 그럴싸하다. 그럴싸하다. 뭐 앵클 부츠 모양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인 평가를 하면 여기 이제 most similar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생성된 이미지를 주고 트레인셋을 주면 이 트레인셋은 원래 이미지죠. 그럼 얘가 이 이미지하고 X트레인에 들어있는 샘플들하고 다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는 그냥 픽셀끼리의 그 명암값을 빼서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작은, 즉 가장 가까운 놈을 찾아서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50개를 생성을 해냈죠 우리가. 그래서 imgk를 주고 imgs가 아까 생성해낸 애예요. 이거죠 여기 50개 생성해낸 거죠. 생성해놓은 거하고 X트레인을 주고 생성해낸 놈 각각을 주는 거죠. 0번 주고 찾고 각각 가장 가까운 1번 주고 찾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가까운 놈. 이건 이제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배치를 해놓으면 얘가 이제 생성 모델 생성한 거 이게 이제 원래 진짜 이미지면 얘하고 좀 비슷하지만 같진 않아요. 얘하고 얘도 그러고. 마지막 거 볼까요? 얘도 이게 생성해낸 거, 이게 진짜. 비슷하지만 약간 변형된 형태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얘는 이제 비교적 28 x 28의 작은 영상이지만 티셔츠 같은 거, 뭐 500 x 500 칼라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해가지고 티셔츠 같은 거 생성을 해내면 뭐 이 문양 같은 거를 얼추 근사한 걸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가능합니다. 이제 품질을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엠리스트를 맞추는 분별 모델, 우리 뭐 6장이나 이런 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은 이 레이블이 있잖아요. 얘는 4자, 얘는 8자 있으니까 그냥 맞춘 거 세보면 되죠. 애큐러시를 측정하기가 쉽고 그 애큐러시가 바로 이제 품질이 되는데 이 생성 모델은 이렇게 생성을 해줬는데 뭐 가장 비슷한 놈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 그럼 얘가 얼마나 좋은지를 수량화할 수 있냐 아주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해갖고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진짜와 가짜를 막 섞어요. 섞어요. 랜덤하게 막 섞어놔 가지고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이 테스트하는 사람 알죠. 테스트하는 사람 알지만 피시험자는 자기가 보고 이제 맞춰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여기 정확률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확률은 이 슬라이드 만들면 파워포인트만 잘못 온 거고요. 이 정확률이 아니고 사람이 속은 거의 비율이죠. 그게 이제 50%면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완벽하게. 반반 섞어놨는데 50%밖에 못 맞춘다. 50%밖에. 그러면 완벽하게 속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휘치페이스 리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 사이트에 아주 그 사용하기도 쉬운데 click on the person who is real. 이미지가 이제 2개씩 주어져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진짜인지를 클릭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가요? 아, incorrect. 이게 진짜였네요. play again. 이게 진짜 같아요. 아, 이거 또 틀렸네. 오른쪽 게 진짜네요. 그리고 아, 이제 맞았네요. 왼쪽이 맞았네. 그 지금 제가 그 3개 했는데 2개는 내가 틀렸고 그 하나 맞췄으니까 그 3분의 2 그래서 66%예요 저는. 그러니까 50%보다 더 나를 속인 거예요. 이상을 속인 거죠. 정말 50%는 완벽한데 완벽을 넘어선 거라고 보고,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3개만 했는데 이걸 좀 한 100개, 막 200개, 300개 되게 많이 해서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까지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 초라는 사람 2019년에 논문에서 이게 이제 셀렙 A라는 비교적 이제 저해상도 영상, 그 다음에 FFHQ라는 그 좀 고해상도 영상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프로겐이 한 40%, 스타일겐이 50%, 그 다음에 그 FFHQ 같은 경우는 스타일겐이 이제 2종류가 있는데 그 19%, 27% 정도 했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절인데 생성 모델의 발전과 인공지능 창작이라는 좀 거창한 그 제목의 절이에요. 영상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이제 큰 발전이 있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창작한 그림으로 이제 전시가 열리기도 했고, 실제로 그 꽤 고가의 이제 경매로 팔린 그림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 시소설을 쓰는 인공지능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작곡원 마젠타 들어가 보면 그 작곡원 곡을 들어볼 수가 있죠. 네. 생성 접대 신경망은 이제 구펠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4년에 첫 겐을 이때는 이제 그 풀리 커넥티드만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이제 디시겐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인포겐이 나왔는데 인포겐은 그 모양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그 축을 찾아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프로겐은 해상도를 점점 늘려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화풍을 바꿔주는 사이클 겐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인포겐인데 그림 11-11이요. 지금 이제 G팀을 이제 여러 차원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차원은 C1이라고 이제 첫 번째 차원을 그러면 C1을 값을 쭉 조금씩 이제 변화를 시키면 이거 두께가 아니 부류가 이렇게 달라져요. 부류가 달라져요. 그 C1을 바꾸면 0이 1 되고 1이 2가 되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C2 두 번째 축을 바꾸면 획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그 제어를 하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획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포계는 그 고수준 특징을 그 축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그 아주 바람직한 그 특성이 있는 겐이고요. 그 다음 사이클 겐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고해상도 그를 만들기가 힘드니까 맨 처음에 이제 4x4짜리 아주 저해상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8x8짜리 만들고 그거 가지고 16x16 만들고 결국 점점 키워서 이제 1024x1024의 고해상도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 이 책
그 10장의 도입부에서 제시를 했던 게 이 프로겐 가지고 그 만들어낸 얼굴 영상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사이클겐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주고 그 다음에 화가의 화풍을 주면 이제 그 화풍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그 겐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주 다양한 그 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 문장을 생성해냈을 때는 문장이 시퀀스잖아요. 시퀀스. 그래서 약국은 길 모퉁이에 있다. 라는 4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시퀀스가 들어가면 The pharmacy is on the corner of the road. 해서 이런 그 단어들의 시퀀스를 출력을 해주는.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그 모델이 작동을 해야 되는 이게 2014년에 나온 거예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모델이죠. 자,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자연어 처리를 보통 많이 하고 지금은 꽤 보편화됐는데 우리나라도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봅시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 머신러닝 AI 날씨 기사 선보여. 이게 2020년 5월이니까 한 1년 정도 된 기사네요.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 연합뉴스가 그 날씨 기사는 그 인공지능으로 작성을 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연합뉴스 인공지능이 만든 기사인 것 같고요. 연합뉴스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을 뉴스 제작에 도입했다. 템플릿 방식이 아닌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 데이터를 읽고 문장을 써내는 머신러닝 기사가 첫 사례이다. 템플릿 방식은 우리가 이제 그 2장에서 그 손흥민 그 전담 기자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템플릿 방식이죠.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떤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템플릿에다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장소다 끼워 넣고 뭐 꼴수에다 끼워 넣고 그래서 그냥 문장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템플릿 방식이고 원시적인 방식이죠. 옛날 방식이죠. 기계학습 방식 쓴 거 사용을 했다는 거고 이게 뉴스 제목인가 보네요. 그 실제 뉴스를 한번 볼까요? 요거네요. 이게 그 연합뉴스가 그 날씨 기사로 최초로 이제 배포한 실제로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뉴스를 배포한 거예요. 2020년 4월 28일이고요.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2도, 뭐 인천, 뭐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23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30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뭐 10도이고 뭐 당부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유의한다. 뭐 미세먼지 농도는 보이겠다. 강하게 불겠다. 일겠다. 예상된다. 이 기사는 NC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 처리 기술로 자동 작성돼 편집 따위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걸 계속 활용을 할 거예요. 2017년에 아주 획기적인 또 일이 벌어졌는데 인공지능에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발표가 됐어요. 이 이전 이제 시퀀스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면 확실해요. 자연어 처리에 아주 획기적인 한획을 그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약국은 길 모퉁이에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 주의 집중이라는 즉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얘는 없거든요. 이 어텐션이 왜 필요하냐면 문장이 길게 있으면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고 덜 중요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사나 형용사 이런 애들은 없더라도 그 문장의 의미가 약간 퇴색되지만 문장의 의미의 기본 골격은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주어가 빠진다든지 서술어가 빠지면 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이런 데 좀 어텐션을 좀 더 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텐션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에 이제 버트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버트가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 오픈 AI 재단에서 GPT-3라는 그런 또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GPT-3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책은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까지는 아직 다루지 않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 2판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장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한 그 생산 모델들이 많이 지금 현재 있고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이제 11장에서는 그 공간 탐색, 특히 최근에 나온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는 기법까지 다루는 장이 이제 11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